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영상이 9대 16, 16대 9가 아니라 세로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세로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제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뭐, 투자 정보라든가 투기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컴팩트 시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상 1호 사업은 항상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신도시에 항상 시범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1호로 들어가죠. 그 위치가 보통 센트럴 시티 이런 명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공공단지에 1호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는 항상 눈여겨서 좀 봐야 됩니다. 그거하고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년 전, 2년 전에 뭐 강북구에서 옥탑방 생활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유럽도 한번 순찰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시절에. 그러면서 복귀하더니만 갑자기 주택 정책,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북 지역과 강남의 어떤 차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도 구도심의 재생 사업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강뷰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고층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재생사업, 재건축 약간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건드린 게 바로 이 컴팩트 시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알다시피 서울은 집을 질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라든가 청년 주택, 신혼, 그 다음에 뭐 대학생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공나대지, 그러니까 국가 땅, 철도 주변이라든가 뭐 도로 위, 그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뭐 물재생센터라든가 유수지, 차고지, 도로 위, 주차장 이런 공공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컴팩트 시티로 진행을 하겠다,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로만 끝날 줄 알았더니 뭐 현상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2월 달에 당선작이 발표가 됐어요. 1등. 그 1등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조감도가 있는데요.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이 도시로 건설하겠다, 스마트 컴팩트 시티로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당선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정보는 아니지만 이 신내 IC 주변, 이 주변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요, 활력 낮은 도로 차고주의 컴팩트 시티를 건설한다. 주거, 일자리 등 어우러진 공간으로 구성을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분양은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임대 물량만 900가구 정도를 건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앞으로 미래의 전망, 방향, 앞으로 주택을 어떻게 공공주택을 지을 것인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서울시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멋있는 컴팩트 시티가 앞으로도 계속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울시장이 들어섰을 때는 어떤 또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을 하게 된다면 컴팩트 시티를 이런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짓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호 사업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게 바로 신내 컴팩트 시티 공공주택주구라 이거죠. 1호 사업이에요. 1호 사업. 그러다 보니까 당선작 이름이 뭐였냐면요, 당선작이 바로 연결된 도시 커넥션 시티라는 당선작 1등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 출력했는데 프린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게 원경이고 멀리서 한 사진이고, 약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더 가까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약간의 구조라든가 이 설명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신내 IC 부분이죠. 여기 보면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죠. 그리고 신내 IC하고 중랑 IC 이 사이 도로 위에다 지는 컴팩트 시티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해보면 위치상으로는 좀 괜찮죠. 여기에다 짓게 되면 이 컴팩트 시티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중랑 IC에서 이렇게 빠진다든가 신내 IC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할 거면 신내역을 도보권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이 컴팩트 시티를 1호 사업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좀 해보면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6호선 신내 차량기지하고 중랑
공영 차고지, 바로 이 빈 공간, 이게 아마 이제 서울시 땅이겠죠. 이 땅 위에다가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C가 바로 양쪽에 있고 역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보면은 철도 차량 기지죠. 차량 기지 철도 노선들이 많이 보이죠. 그 바로 옆에다가 컴팩트 시티를 고층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약간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환경적인 제약 요소가 있겠죠. 진동이라든가 소음,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의 최대의 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 이 당선작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북부 간선도로 신내 IC, 중랑 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용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SOC, 공원,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 시티로 재창조된다. 약 990가구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뭐 세탁실, 공용 텃밭, 운동실, 라운지, 주민 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생활 편의시설이 약 1만 1,4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넓이로 여기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1호 사업의 이 상징성이 이런 겁니다. 전혀 다른 주거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모범 사업, 1호 사업을 저는 항상 사랑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고 1호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은 하지 않고 이렇게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가 공유 오피스, 청년 창업 시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앞으로는 독신 가구, 청년들,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주택 정책이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선작은 바로 연결도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구호가 뭡니까? 바로 연결도시, 그 다음에 걷고 싶은 서울 아닙니까? 바로 이 연결도시가 여러가지 출품작 중에서 1등으로 아까 당선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를 지나고 있는 이런 컴팩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사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확대를 해본 사진을 보면 이 내용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철도 차량 기지 바로 옆이다 보니까 분진하고 소음, 진동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설치한다.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도로에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서 건축 구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브릿지 시스템을 적용한다. 세 번째로는 도로 양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 코어를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트러스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 구조물.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여기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 도로 좀 보이죠? 이 도로. 도로가 지금 이 컴팩트 시트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죠. 관통하고 있는데 이게 이 뜻이 그겁니다.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 구조물. 터널용으로 지었다. 터널용으로 이렇게. 터널용으로 지은데, 이 밑으로 지나가는, 이 지하죠? 지하입니다. 이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진동이나 이런 걸 발생할 건데, 이 진동을 어떻게 막겠냐. 바로 이 브릿지를,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통과하게끔 짓겠다는 거야.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이 브릿지가 지나가게 해서, 이 진동을, 도로에서 나오는 이 진동을 흡수하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이 터널 위에, 이 터널 가운데, 이 공간이 있죠. 이 가운데 양쪽에다가 코어를 설치하겠다. 예, 코어를 설치하겠다. 여기다가 코어, 큰 기둥을 설치해서 진동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 위에 짓는 집이다. 최초의 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서울에서 이루어질 도시 재생 사업은 이런 공공청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나대지, 철도 부지라든가 유수지, 그다음에 물재생센터라든가 주차장, 도로 위 이런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공청사가 오래된 건물들은 낡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재건축할 때 아예 공공청사를 뭐 40층, 30층, 50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1, 2층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으로 활용하고 그 위층, 고층은 오피스라든가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철도 부지라든가 공공나대지, 철도 위, 철도 차량기지, 차고지, 도로 위, 유수지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스마트 컴팩트 시티를 짓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선작이 그래서 연결된 도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랑하는 걷고 싶은 서울, 그 다음에 연결도시, 이것이 당선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컴팩트 시티는 내년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4년 조성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신내 컴팩트 시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당선작이 발표가 됐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까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모델로 했는지 나와 있죠. 보면은 일본 도쿄의 주상 복합 빌딩 도라노몬 힐스하고 프랑스 리브고슈 사례에서 이것을 차용을 해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신내 컴팩트 시티를 짓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영상 왼쪽에도 붙이겠지만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일본의 도라노몬 힐스 도심 재생 사업의 표본 모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상징적인 그런 복합 빌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도로. 지금 이 지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이 밑으로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딩의 지하가 도로가 다닌다는 거죠. 이 빌딩 지하로. 그러니까 땅을 구하기가 힘들죠. 나대지를. 국가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는 국가 땅이니까 이 도로가 밑으로 이 건물 빌딩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도로 위에다가 이 건물을 40몇 층을 지은 거죠. 이렇게 지었고 프랑스에는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이라고 있나 봐요. 여기 보면 리브고슈라고 돼 있죠. 프랑스 리브고슈 사례. 여기 보면은 프랑스는 어떻게 지었냐면 바로 철도 차량기지 옆 주변, 철도 주변, 이 주변은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보통 버려져 있는 땅이죠. 그런데 프랑스 리브고슈에서는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도 노선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 고층 빌딩을 다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도심 재생 사업의 약간 선도적인 모델, 도심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준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이 신내 컴팩트 시티도 이런 프랑스 리브고슈하고 일본의 도라노몬 힐스 이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를 착용한 것 같네요. 도로 위에다 지어버린 것이죠. 도로 위에 지하 도로가 지나가고 신내 ICT 같은 경우도 도로 위에 지어있죠. 도로 위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도로가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 위를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진동을 브릿지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진동을 최소화한다. 입지적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IC가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통팔달 뚫려져 있고 언제든지 신내 IC라든가 그다음에 중랑 IC, 여기가 중랑 IC죠. 중랑 IC고 여기가 신내 IC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업지인데 여기에서 언제든지 진출입이 가능한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청년 창업 스타트 기업이라든가 오피스도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제가 보니까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은 육군사관학교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분양이 안 돼 있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창업 공간, 그 다음에 뭐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신혼 부부 이런 청년 자족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물도 멋있고 여기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가 약간 생기발랄한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공공주택이 900가구나 들어서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이 건물 자체가 신기한 1호 컴팩트 시티다 보니까 신기해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런 문화 공유지
예를 들면 산책로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숲파크,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게 연면적 1만 1,400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규모죠. 이 공간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꼭 이 컴팩트 시티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투자 포인트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어떤 분양을 하거나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교통으로, 근데 분양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분양 아파트들이. 그 가격대를 보니까 한 5억에서 7억 사이인데, 향후 이 컴팩트 시티가 들어섰을 때, 이 상징적인 컴팩트 시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주변 아파트에 투자를 할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투자를 할까?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심 재생 사업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이런 컴팩트 시티 사업이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40대 후반, 50대, 60대인 우리 투기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컴팩트 시티가 대중화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서울 주택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공유지, 철도 부지라든가 이수지, 이런 차고지, 도로 위, 철도 위, 철도 차량 기지 위, 주변 이런 나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을 한번 상식 차원에서 공부해보기 위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